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방교합 하면 인비절라인 안 된다, 또는 인비절라인 그거 원래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틀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용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요, 인비절라인 코리아에서 개최한 인비절라인 데이에 저희 구성원들하고 다 같이 다녀온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비절라인 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인비절라인을 이용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교정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악궁 확장, 치열궁 확장이라고 하죠. 치열궁 확장을 하면서 개방교합을 해소하는 그런 케이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제가 쭉 이제 앞으로 인비절라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라든지 신경치료라든지 사랑니 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그 케이스들은 모두 다 모든 분에게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올리면 환자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케이스를 보고 참고하셔서 꼭 전문가인 치과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리는 케이스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항상 되지 않는다는 점은 영상을 보시면서 꼭 주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놨던 사진 보면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까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니 사진을 보면은요, 바로 위에 상악 턱뼈라고 하죠. 턱뼈랑 치열 자체가 조금 아래쪽 치열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구강 교합면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오메가, 이제 오메가 형태랑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겼고, 위에랑 아래 앞니 같은 경우 여기 덧니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니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사진을 보면은 빈 공간이 훨씬 이렇게 잘 보이죠. 왼쪽 사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빈 공간이 일단 있는 거는요, 기능적으로 되게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금니 쪽만 이렇게 교합이 되고 있고, 기능을 할 때 어금니 쪽만 사용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멜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치아, 그러니까 처음 치아 나올 때 보면은요, 이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또는 앞니를 사용을 하면서 점점 마모가 되면서 치아가 평평하게 가지런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2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생 동안 앞니를 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원래의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금니만 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교합이 골고루 형성되어야지 치아들끼리 힘을 일단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어금니로만 힘을 다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가 과부하가 걸렸고요. 그래서 어금니 측면에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것이 생겨 있고, 어금니가 마모도가 심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좀 시린 그런 증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니 교합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턱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턱관절하고 힘을 받는 게 어금니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 개방교합 같은 경우는 앞니가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턱관절에도 무리를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정상교합 형태는 이렇게 앞니끼리 이렇게 닿고 있는데요, 아래 앞니가 앞으로 나가서 면을 끊어먹거나 하면서 이렇게 기능을 할 때요, 어금니 쪽은 뜨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어금니 쪽은 뜨기 때문에 어금니는 그때 일을 안 하면서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앞니 교합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앞뒤로 갈 때 어금니가 계속 드르륵 갈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모도도 심하고, 그렇게 되면은 턱관절 구조라는 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운동이 제한되면서 턱관절에도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단히 정리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평소에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 치아 배열을 좀 이렇게 라운드하게 치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치아 배열을 약간 와이드하게 바꿔야 되겠죠. 아래쪽에 맞춰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가 3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 정중선이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보통 아래 앞니는 4개가 돼야 되거든요. 4개면은 요 가운데 들어가겠죠, 정중선이.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3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니가 공간이 좀 더 남기 때문에 가지런해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치아 개수를 맞춘다면은요, 아래 앞니 하나가 더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지 맞는데요, 사실 아래 앞니 하나 같은 경우는 치아가 크기가 매우 작고
되고 오히려 공간을 만들 때 공간이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열을 하고요. 윗니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배열을 하는 걸로 교정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도 아래 앞니가 3개거든요. 아래 앞니 3개인 분들이 되게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째 딸도 나중에 치아 교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때 이 환자분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 앞니 3개로 적절히 배열을 하고 윗니를 그에 맞춰서 배열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위에를 라운드하게 확장을 하면서 배열을 해야 되고 덧니를 해결해야 되고 아래 앞니, 위에 앞니가 이렇게 겹치면서 씹을 수 있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앞니 교합을 만드는 게 이분의 교정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제가 조금 추천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브라켓 교정을 해서 할 때는 위에를 와이드하게 조금 치열을 확장을 하려면요. 정중국의 호선이라고 해서 어금니 쪽을 살짝 벌리는 그런 장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류를 이렇게 넓히면서 와이드하게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는 어금니를 기준으로 U자를 만드는 게 치열궁 형태를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점을 좀 와이드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바꾸려면 또 다른 장치, 기준점을 바꿀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보통 활용하는 게 정중국외호선 그리고 미니 스크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점이 없이 치아를 3D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치아들, 위쪽 치아들을 하나하나 바깥쪽으로, 볼 쪽을 제가 바깥쪽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U자 형태로 와이드하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켓 교정을 만약에 이 환자분을 한다면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교정이거든요. 근데 인비절라인을 활용하면은 1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거의 50%에서 절반이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 브라켓 교정은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주에서 6주마다 치과에 한 번은 꼭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비절라인은 환자분들이 잘만 껴주시면 이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론적인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2-3개월에 한 번씩만 내원을 하는, 그리고 내원하실 때마다 간단히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열궁을 이렇게 와이드하게 상악을 바꾸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배열을 하고 3전치라고 하거든요. 3개의 앞니에 맞게 덧니도 해결을 하면서 앞니 교합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7개월쯤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덧니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아래 앞니는 거의 배열이 끝났고요. 어금니 교합을 맞추면서 좀 더 교합 형태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7개월 전쯤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오차가 분명히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비절라인 뿐만 아니라요. 교정이라는 게 중간중간 오차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진단을 매번 해서 해결을 하면서 점점 더 결과를 향해 모아져 가는 거, 그게 사실 교정 치료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비절라인 본을 떠가지고 장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1년이라는 기간은요, 이 과정까지, 끝나는 기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의 사진인데요. 보면은 앞니가 이제 빈 공간이 없죠. 이렇게 딱 덮고 있죠. 그리고 송곳니 덧니도 이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 폭이 이렇게 좁았던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이 돼서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는 형태, 그게 정상 교합 형태거든요. 형태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교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형성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사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문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비어 있고 앞니 기능을 못하던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일 라인도 굉장히 예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굴 형태가 조금 변하는데요. 앞니가 안 닿아 있고 떠 있었잖아요. 그럼 턱에 이제 배열하는 과정 중에서요, 턱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회전하거든요. 아주 조금 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 경향도 없어지고 좀 더 안정적인 턱의 형태로 바뀌면서 안모도 이렇게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합면 사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처음에 덧니도 있고 배열이 좋지 않았고 오메가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였는데 마무리될 때는 U자로 이렇게 쫙 배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데 보면 조금 갈색 까만 거 있잖아요. 요거는 멈춰있는 충치거나 변색입니다. 그래서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보고 왜 치료할 필요 없는지, 요거는 그냥 정기 검진만 해도 되고 앞으로도 크게 치료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실히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 전이고요. 치료 후에 엑스레이 사진인데 치아 뿌리나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앞니 교합을 형성해 주려는 개방 교합에서는 교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돌출입 때문에 벌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치아가 전체적으로 총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배열이 되려면은 이렇게 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악궁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돌출입도 같이 동반하고 있다면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맞고요. 발치 교정을 해서 공간을 닫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니 교합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턱뼈와 치아 총 면적의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생기는 개방 교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삐뚤어진 형태를 보면 공간이 모자른가? 그래서 개방 교합이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어금니가 앞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내려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걸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걸 올라갔다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정출돼 있다라는 표현을 치과 의사들이 사용을 합니다. 더 정출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대적으로 앞니가 교합이 맞게 이렇게 빈 공간 없이 개방 교합을 해서 하려면요. 어금니를 올리거나 아랫니를 내려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치아를 잇몸쪽으로 넣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입이라고 말하거든요. 함입을 하는 치아 움직임에서는 인비절라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함입을 하려면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딱 3개나 4개 이렇게 뼈를 잡고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려면 뼈를 재구성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금니가 기준점이 되는 치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점을 바꾸려면은 기준점보다 더 센 곳에서 힘을 위로 끌어올려주거나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니스크류라는 걸 씹습니다. 잇몸 쪽에 작은 나사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힘을 줘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그러면 어금니가 함입이 되면서 앞니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물리겠죠. 근데 인비절라인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또는 더 심한 개방 교합도 대부분 미니스크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브라켓 교정을 한다면요, 미니스크류를 이렇게 최소 4개 정도는 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두려움도 적어지시고 굉장히 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정 기간이 적으면 30%에서 50%까지 줄어들고 내원 횟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주에서 2, 3개월로 늘어난다는 건 그 교정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방교합 하면 인비절라인 안 된다, 또는 인비절라인 그거 원래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틀린 내용입니다. 인비절라인이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20년 넘게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과거의 인비절라인을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케이스로 보여드렸듯이 개방교합 그리고 악봉 확장이 조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발치 교정도 인비절라인 할 수 있냐, 불리하다던데 라는 말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듣는데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 케이스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비절라인을 했을 때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비절라인은 하나의 새로운 교정을 하는 방법인 거고, 그 방법이 브라켓 교정, 찰쌀 교정과는 치아 움직임의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인 치과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꼭 안 된다, 인비절라인은 결과가 안 좋다라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